자, 애자일 그럼 원칙하고 프린시플, 아마 애자일 헌장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뭐 특별한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애자일 헌장은 그 유타주인가? 유타주에서 2001년도에 거기에 이제 스노우버드라고 하는 스키 리조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그 애자일이라는 말은 그때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애자일 진영에 좀 이제 난다긴다 하는 한 17명이 모여갖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런 방법론들, 우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장과 원칙을 만든 게 애자일 헌장입니다. 그래서 애자일 헌장 치면 이제 원문 영어도 있고 전 세계어로 번역이 돼서 그것들을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기본 선언이 이 4가지입니다. 기존의 프로세스와 도구보다 그 다음에 뭔가 개인과 상호작용을 더 중요하게 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완벽한 도큐멘테이션보다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계약보다는 그것보다 고객과 협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이 4가지를 우리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가 몸소 그런 방법론을 갖고 실천해 봤더니 얘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향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오버라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는 뭐뭐 보다로 번역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거 기반으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다른데 원문에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올라가 있는 거는 이제 보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면 그 애자일 선언 이면에 숨겨진 12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자일 선언 이면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2가지 원칙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선언과 원칙을 얘기하는 건 프랙티스들은 이 원칙과 선언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다가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될 수 있으면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일찍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고객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요구사항 변경에 대해서 웰컴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어도 2주, 뭐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뭐 한 1개월 이 사이에 계속 딜리버리를 하라는 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고객과 날마다 함께 짧은 시간이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계속적으로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애자일 팀은 동기가 부여된 개인들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픽스드 마인드셋보다는 그로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팀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그 상호 간에 협업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면대면 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는 산출물을 잘 만들면 그런 패키지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프로젝트를 보면 그 산출물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QA는 맨날 그 퀄리티 갖고 따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생산성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집니까? 개발률 90몇 프로, 품질 70%. 이게 맞는 얘기던가요? 실제로 그거는 다 허구입니다. 그죠? 그냥 나의 상상의 나래고 그냥 관리자가 심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진척률을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진척률로 놓쳐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밤새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타임과 코스트가 픽스가 돼 있고 우리가 만들 거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딜리버리를 해나가는 거라면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는 항상 비슷한 스피드로 일정한 속도로 진행을 해서 그 딜리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남은 기간 얼마나 만들 수 있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의사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날다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비슷한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서 기술적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저러한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 우리가 소프트웨어 만들면 한 중급자가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초급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짜요. 중급자 되면 이제 좀 안다고 뭐 패턴도 적용하고 뭐도 적용하고 막 나중에 보면 쓸데없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확장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에자일에서는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에 있어서도 절충팀은 안 해도 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안 해도 되는 일을 최대화시키는 거를 여기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에 있어서도 이런 그 최고의 소프트웨어는 자기 조직적인 팀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코네이 법칙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자일에서 저는 사실 여기에 제일 큰 가치를 두는데요. 에자일은 회고라는 그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짧은 주기에 뭔가가 있을 때마다 자, 우리가 해왔던 것 중에서 뭐가 좀 문제가 있었고 뭐가는 쓸만했어. 그걸 같이 논의하고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라는 거를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게끔 하는 것이 에자일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원칙을 적용하자는 게 그 에자일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다시 좀 믹스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하자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모티베이트된 그 개인하고 면대면 대화, 그 다음에 자기조직화된 팀이 일단 그런 원칙들이 중요하죠.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 그림은 맥킨지에서 나온, 그러니까 좀 그 에자일이 잘 된 조직의 5가지 특징이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북극성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자체가 전부 이제 좀 인파워먼트된 그런 조직들을 이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뭔가 학습 조직이고, 그 다음에 빠르게 뭔가를 결정하고 가는 거죠. 뭔가 위에서 의사결정 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멈춰서 있는 그런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피플도 다이나믹하죠. 기술도 항상 최신 기술에 대한 접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일단 고객에게 자주 딜리버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오로지 진척의 속도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비슷한 속도의 그 생산을 계속 해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그 스피드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웃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웃컴이 중요합니다. 아웃풋과 아웃컴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아웃풋은 우리가 그냥 완성해서 딜리버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산출물, 이게 아웃풋이고요. 아웃컴은 왜 이걸 만들려고 했는 거냐. 그거에서 성과가 나는 것을 아웃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존의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사례에서도 한번 얘기 드릴 텐데, 그 비즈니스 피플하고 IT 피플하고 요구사항이나 이걸 같이 디벨롭하게 만드니까 무슨 좋은 현상이 생겼냐면, 비즈니스 피플은 A라고 요구사항을 냈는데 그 개발자들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해보니까 자기가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한 B가 개발자들 입장에서 훨씬 개발하기 쉬웠고, A는 오히려 개발하기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걸 말을 하면서 이해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B가 사실은 더 좋은 거였어 라고 하면서 그런 초이스를 하는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왜 이걸 만들지 why를 갖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다. what을 갖고 커뮤니케이션. 뭘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지,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을 개발자가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사실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고객과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거는 그냥 단지 이런 거였는데, 컨설턴트가 얘기하는 거는, 영업이나 컨설턴트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실제 설계자는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개발자는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문서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서로만. 실제 원하는 건 문서로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이제 뭐 여기서 헤드폰 쓰고 말 전달하는 것만 해도, 말만 몇 사람 전달돼도 저 뒤에 가면은 엉뚱하게 알아듣고 하는 그런 TV 게임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화에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과거의 마인드는 뭐냐면 일로 가면 성공하는 길이고 일로 가면 실패하는 길인데 절대 성공한 모든 프로젝트의 결과만 봐서 그렇지 성공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실패 후에 성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더 그렇죠. 디탈. 뭐가 디탈인지 디탈로 가는 게 뭐가 정답인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겪어야 되는 거는 여기처럼 무수히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이 길이 아니다 그러면 재빨리 턴을 하는 거거든요. 피버팅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이 피버팅이라는 게 프로젝트 하나 만드는데 1년, 2년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턴은 적어도 그 기간 후에나 턴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이미 그 회사는 없어지고 난 다음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그게 가능한 기술 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빠른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한 바탕 위에 저러한 민첩성이 생기는 겁니다.